오늘 영상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일본 돈키호테 화장품 20개를 일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 알려드리는 홍현우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일도 하느라 바쁘고 또 중간에 여행도 다녀와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온 거 얘기 드리면 히로시마 여행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원폭동도 보고 오고 노면전차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타고 유명한 관광지 다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원폭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히로시마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노면전차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떤 걸 해드릴까 하다가 돈키호테 화장품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거기 구독자분들께서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장품을 분석할까 하다가 일단은 여기 그냥 상품명이 표기되어 있는 일본어나 한자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20개를 추려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힙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는 시르코토. 그래서 여기 있는 표기명이 적혀 있는 그 한자들을 한번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손바유, 이거는 페어 아크네, 그 다음에 트란시노, 그 다음에 나메라 카카토라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다라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그 다음에 이것도 시르코토. 이 표기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퍼펙트 힙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퍼펙트 힙입니다. 돈키호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이죠. 이거는 영어로 써있으니까 영어로 읽어도 되는데 일본어 가타카나로 읽을 때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알고 발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퍼펙토 호이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주세요. 네, 2번은 이 상품입니다. 일단 브랜드명부터 보면 시르코토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르우르입니다. 이거는 글썽글썽이라고 해서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있는 모양을 말할 때 우르우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이라는 게 아니니까 촉촉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코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는 코튼이에요. 면을 말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말로는 이걸로 화장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화장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코톤이라고 써서 화장솜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분의 1의 화장수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분의 1을 일본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먼저 분모부터 읽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모부터 읽고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분자, 이치를 있습니다. 그래서 니 분노 이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어떻게 읽을까요? 산 분노 니겠죠? 그럼 4분의 3은 어떻게 읽을까요? 네, 용 분노 산이라고 읽겠죠? 그 다음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델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장할 장, 그 다음에 물수죠? 그래서 우리말로 읽으면 그대로 화장수입니다. 이거를 일본어로 읽으면 캐쇼미즈 읽어요. 그러면 니분노 이치노 캐쇼미즈데, 그래서 2분의 1 화장수로 라는 의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거는 오도로크예요. 뭐죠? 놀랍다죠? 그 다음에 호도, 정도, 그 다음에 우르오, 이거는 불을 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윤택하다 할 때 그 윤입니다. 그래서 우르오 하면 습기를 머금고 있다, 축축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의 화장수로 굉장히 축축한 그런 화장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본어 한번 다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타카나로 어떻게 할까요? 손바유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한자가 또 있는데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발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한자인데 발음하기 이제 읽기 편하다고 카타카나로 표기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노플존, 그 다음에 이거는 말마, 그 다음에 이거는 기름류 해서 존마유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근데 일본어로는 손바유라고 읽어요. 그래서 손, 그 다음에 말마는 바, 기름은 유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바 같은 경우는 마하고 유하고 같이 읽을 때는 바가 좀 길게 읽어요. 그래서 손바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기도 바가 길게 돼 있죠. 장음돼 있죠.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거는 우리말로 읽으면 무향료예요. 그래서 없을무, 이거는 향기향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헤알료, 그래서 무향료. 일본어로 읽으면 무코료라고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네 번째는 이상포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쓰였는데 한번 어떻게 일본어로 읽는지 한번 알아보면 페아 아크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거 크리미 포무라고 있죠? 크리미 포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뭘까요? 이거는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읽으면 약용이에요. 약용. 그래서 이건 뭘까요? 약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쓸용.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음독으로 약그라고 있고 용 같은 경우는 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그요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씻을 새. 그 다음에 이거는 낫안, 얼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헤아릴 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읽으면 세안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읽으면 생간료라고 읽어요. 그래서 생간료가 붙으면 다 폼클렌징을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따라 읽어볼까요? 생간료, 약그요. 네, 5번은 이상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어로 적혀 있고 카타카나 적혀 있고 뭐 시미, 소바, 카스니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 이 카타카나에 보시면 이거는 이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토란시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호와이토 시 쿠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미 같은 경우는 뭘까요? 시미는 기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바 카스니는 뭘까요? 이거는 주근깨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미와 주근깨에 좋은 약인 것 같아요. 6번은 이상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부분만 좀 상품명만 좀 읽어볼게요. 이거는 뭘까요? 카타카나로 실리콘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배웠죠. 불을 해서 뭐 습기를 머금다 그런 의미로 우르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크라고 있죠. 우르오이 마스크, 실리콘 우르오이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7번은 이상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 뒤꿈치가 나와 있고 한자가 되게 많이 적혀 있죠. 그래서 상품명부터 읽어보면 나메라카 카카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메라카가 뭐냐면 이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끄러울 할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나메라카 하면 매끄럽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유형사예요. 그 다음에 카카토가 뭐냐면 발 뒤꿈치를 말해요. 그래서 나메라카 카카토 하면 뭘까요? 매끄러운 발 뒤꿈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메라카 카카토 하면 조금 카카가 3번 나오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해가지고 나메라 카카토라고 이렇게 생략을 해서 상품명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티크라고 해서 스틱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네테이루 아이다노 우루오이 슈츠 케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네테이루 아이다는 뭘까요? 자고 있는 동안. 우루오이는 뭐죠? 촉촉하게. 우루오이 슈츠 케어에서 이거는 슈츠가 뭐냐면 집중이죠. 촉촉하게 집중 케어.
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자고 나면 매끄럽게 뒤꿈치가 된다는 그런 문구겠죠. 8번은 이상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거는 한자인데 하다예요. 하다. 그래서 피부를 말해요. 하다는 살기라고 해가지고 피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라보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상품명인데 뭘까요? 이거는 극진하게 극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불을륜이죠. 그래서 극진하게 불다, 촉촉해진다 라는 의미겠죠. 극윤. 그래서 코쿠준이라고 있습니다. 코쿠준. 그 다음에 이 밑에 한자 보시면 이거는 히알루론, 그 다음에 액기라고 있습니다. 히알루론 액기. 우리나라에서는 히알루론산 액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자는 뭐냐면 진액이라고 해서 액기라고 있습니다. 히알루론 액기, 코크준, 하다라보 이렇게 있습니다. 9번은 이상품입니다. 이것도 시르코토 상품인데요. 이 문구가 좀 재밌어가지고 따로 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자 볼까요? 후키토리 코톤이라고 적혀 있는데 후키토리가 뭘까요? 이거는 후키토르라는 단어가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닦아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꿔가지고 후키토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닦아냄이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코톤은 아까 뭐라 했죠? 코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코튼을 화장솜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닦아내는 화장솜이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메이크 요고레라고 적혀 있는데 이 메이크는 메이크 화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고레 이거는 더러움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메이크 더러움에서 이거는 더러울 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후루이, 그 다음에 카크시츠 마데라고 적혀 있죠. 후루이 카크시츠 마데는 오래된 카크시츠가 각질이에요. 그래서 뿌리각 바탕질에서 그대로 각질이죠. 카크시츠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리, 뭘까? 스키리 후키토루. 스키리는 뭐 깔끔하게, 상쾌하게, 뭐 그런 의미로 후키토루니까 이건 아까 닦아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깔끔하게 닦아내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10번은 이상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가 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일단 이 한자는 뭘까요? 이 한자는 뭐냐면 효소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사끼효, 그 다음에 본디소 해서 우리말로 그대로 효소예요. 그래서 발음은 코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뭘까요? 씻을 새, 그 다음에 낫안이라고 해요. 세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간이라고 있고 이거는 파우다라고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 한자 볼까요? 이거는 이 한자가 뭐냐면 크로즘이라고 해서 거뭇거뭇한 그런 걸 말할 때 이 크로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거뭇한 요고래, 크로즘이 요고래 해서 거뭇한 더러움 이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 한자 뭘까요? 뿔각이 보이고, 그 밑에 두 번째 한자는 좀 어렵죠? 이거는 막의전이에요. 그래서 뿔각 막의전에서 각전이라고 해서 블랙헤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블랙헤드를 그냥 뭐 이 한자를 단어를 써서 말하네요. 카크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크게 적혀 있죠? 이거는 뭐죠? 털모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멍혈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고래 또 나왔죠. 그래서 케아나라고 있습니다. 털모는 케라고 있고, 그 다음에 구멍혈은 아나라고 읽어요. 그래서 케아나 요고래 해서 모공 더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블랙헤드, 모공 더러움, 거뭇한 더러움까지 닦아내는 세안 파우더, 효소 세안 파우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은 이 상품입니다. 비오레인데요. 일단 여기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스킨케어라고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아까 다 배운 거죠.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생간뇨라고 해서 세안뇨, 폼 클렌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자가 조금 새로 나왔죠. 이 한자는 뭐냐면 건성 피부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마를 건, 그 다음에 마를 조, 그 다음에 사이기죠. 이 사이기가 피부를 말해요. 그래서 간소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에, 건성 피부용이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시토리, 모찌모찌노 스하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토리가 뭐냐면 이것도 촉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모찌모찌는 쫀득쫀득, 그렇죠? 피부가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게. 그래서 스하다, 이게 뭐냐면 본디소, 그 다음에 살기라고 해가지고 맨살을 말해요. 그래서 스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하다에, 그래서 촉촉하고 쫀득쫀득한 맨살 피부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2번은 이거는 손바위에 나온 한자 그대로인데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바유라고 있고, 그 다음에 스킨 크리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유가 원래는 말마 기름류인데 바유라고 읽어요. 근데 이 한자로 합쳐지면 바유라고 이렇게 읽어요. 길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니까 예외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킨 크리무, 스킨 크림. 13번은 이 상품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그 다음에 이 한자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끓이탕이죠. 유라고 읽어요. 그래서 온천 가면 많이 보는 한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꽃화, 그래서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노 하나, 온천의 꽃이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온전전. 그 다음에 몬신에서 전신을 말해요. 그래서 젠신이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로 비슷하죠? 전신, 젠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를 말해요. 전신 제. 14번은 아크네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사진 좀 글자가 작게 보여서 여기서 바로 볼게요. 아크네스는 그대로 아크네스라고 있고, 이거는 뭐죠? 아까 배웠죠? 약용, 약그요라고 있죠? 그 다음에 후아후아나. 후아후아가 뭐냐면 부드럽게 부푼 모양을 후아후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뭘까요? 이거는 거품포예요. 그래서 아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씻을새 낫안이라고 해서 세안, 생간이죠. 그래서 아와 생간이라고 해서 거품 세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부푼 거품 세안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는 거예요. 15번은 이겁니다.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뭘까요? 콩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유에서 두유, 그래서 토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이거 뭐냐면 이 단어거든요. 이소후라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후라본. 그 다음에 이 한자 생간 있죠? 세안. 그 다음에 후쿠라 모찌하다. 후쿠라가 뭐냐면 통통한이라는 의미예요. 통통한. 그래서 모찌는 떡이죠. 그 다음 하다. 그래서 통통한 떡 피부. 통통한 떡 피부를 만들어주는 세안 폼 클렌징인 거 알 수 있죠? 16번은 이상프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명부터 읽어보면 이거는 비페스타라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우르오찌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르가 뭐냐면 우르오테이루가 줄여진 단어인데, 우르오테이루는 촉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있다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오찌는 오찌르가 줄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메이크가 오찌루, 메이크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르오찌 하면 촉촉하게 떨어진다라는 의미겠죠. 다음은 이거는 미즈 클렌징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물 클렌징이라는 의미입니다. 17번은 이상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한자는 어떻게 읽을까요? 콜라겐이라고 있습니다. 콜라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근원원
그다음에 이거는 진액이죠. 그래서 원액입니다. 우리말도 있죠. 그래서 겐액기라고 읽어요. 액은 액기라고 읽고 원은 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콜라겐 원액 100%인 상품입니다. 18번은 2한자입니다. 이거는 아까 나온 건데 좀 상품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다라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있죠? 시로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흰 백이고 이거는 불륜이죠. 그래서 백윤. 그래서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한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르부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틴이라는 화장품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19번은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일단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비오레. 그 다음에 이 한자 어떻게 할까요? 우르오이 촉촉. 그 다음에 이거는 바스. 그 다음에 이거는 밀크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20번은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케아나라고 적혀있네요. 베이킹 소다 스크럽 워시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위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뭐죠? 털 뭐죠? 구멍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케아나노 타메노. 그다음에 모공을 위한 시토리. 그다음에 이거는 시토리가 뭘까요? 촉촉히.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또 나왔죠? 생간뇨라서 세안뇨, 폼 클렌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촉촉한 모공을 위한 촉촉한 폼 클렌징이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는 사냥품에 있는 법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화장품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몇 개만 외워두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줘서 문서를 제가 오늘 영상 보시고 정리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돈키호테 가서 화장품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강의 교재하고 추가적인 자료 저기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가서 한번 복습 쭉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